왜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 삶에서 죽고 싶은 생각도 나만큼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의문을 던지거나 이 내면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만 그래서 이런 정화 과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문제인가? 내 삶은 왜 이래?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. 모든 존재는 성장, 진화의 단계에서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삶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저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무수히 있었을 거예요.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미처 다 들려주지 못했겠지만 한 존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,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내 삶에서 어떤 원인들이 날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와 어떤 절망감 속에 빠져 있다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들은 그 절망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한데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은 삶이란 무엇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흘러갔는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. 그러면서 자각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해요. 자각을 하는 영혼들은 그때부터 첫 번째 성장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불특정하게 우주에 뿌려진 씨앗이에요. 그 씨앗 중에서 누가 발화할지는 몰라요. 똑같이 고통값을 준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발화를 하고 누군가는 발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근데 그 썩어버리는 것들이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영원히 썩어있는다는 건 아닙니다. 영혼한테 있어서 죽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멈춰 있을 것이냐,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, 아니면 툭 튀어 올라서 다음 단계에 접어들 것이냐, 이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평균적으로 자기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울수록 툭 튀어오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, 그리고 그 사연들이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? 정말 이게 최선인가? 너무 억울한데 왜 이런 운명을 내가 감수해야 하는가? 방법이 있지 않을까?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, 일반적인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빨리 한 단계 앞서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존재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아주 오래 걸리느냐 조금 걸리느냐 적당히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지 툭 튀어 올라서 내 삶에 의문을 던지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. 그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그 방법을 발견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던 것처럼 저를 만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신 분도 있을 테고 돌고 돌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감정학자였던 건 아니고 제 삶이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흘러가서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처절하게 움직이고 애를 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그때부터 제 삶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고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 이 삶이 굴러가는 원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원리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모든 존재의 운명은 결국에 에너지가 관할을 하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들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타고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설정된 기본값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기본값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기본값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고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이제 학문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저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제 몸을 통해서 제 육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육하하면서 만나는 다른 존재들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습득한 뒤에 지금 이 지구에서의 삶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지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
이 미라클 포유라는 카페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것들도 좀 혜택을 보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작은 결국에 불편함, 절망감, 의문에서 시작을 합니다.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데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, 내가 뭔가 고장난 존재라서, 잘못된 존재라서, 내가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이 생을 살아서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그래서 정화를 할 때도 왜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 삶에서 죽고 싶은 생각도 나만큼 심하지 않고, 그래서 이 의문을 던지거나 이 내면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 나만 그래서 이런 정화 과정을 해야 되는지, 내가 문제인가? 내 삶은 왜 이래?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.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,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, 여러분들이 잘못해서, 여러분들이 게으르고,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. 모든 존재는 성장, 진화의 단계에서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. 그들은 튀어오를 만큼의 고통값을 아직 채우지 못한 거예요. 그럭저럭 이 단계에 머물러서 견딜 만큼 그 정도밖에 고통을 받지 못한 겁니다. 이 성장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에 의문을 던져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삶에서 설정한 것도 있지만,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요. 육체가 있고 에너지 바디가 있습니다. 뭐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는 존재들도 있겠지만, 심플하게 말해서 육체와 에너지로 나누겠습니다. 육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? 이 지구에서, 이 행성 위에서,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 세상에서 존재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대여받은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?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영혼 상태, 나의 영혼의 육체적인 상태인데,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던 만화 영화에서 로봇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히어로에 관한 만화를 보셨을 겁니다. 그 로봇과 그 히어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? 그 로봇, 커다란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. 히어로가 들어가요. 어디에 들어가요? 심장에 들어갑니다. 왜 심장에 들어갈까요? 거기가 핵이거든.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.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체의 덩어리의 가장 중심부에 핵이 존재해요. 그 핵에는 그 생명이 유지되고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모여 있습니다.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체에도 심장이라는 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펌프질을 하고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이 중심 센터가 있고,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감정이 저장되어 있고, 그런 기억과 감정을 일종의 어떤 주파수 신호로 발산을 해내는 심장 에너지 센터가 존재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육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,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냐면요, 내가 이 껍데기, 딱딱한 형체가 있는 육체적인 껍데기 안에 원래 내 몸체인 에너지의 형상을 겹쳐서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원래 내 바디가 하나였어요. 그런데 이 육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육화하는 그 행성에 존재하는 바디에 내 걸 겹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겹쳐 넣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인 게 있고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게 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의 것은 뭐예요? 내 영혼의 에너지 바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건 뭘까요? 이 지구에서 시작돼서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잉태를 한 육체를 여러분들이 대여받는 겁니다. 한 100년 가까이 최대. 그러면은 그 육체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도 분명히 있겠죠. 그 누적되어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육체에 안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, 내 삶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 중에서 뿌리가 나인 것,
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던지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진동의 에너지 중에서 70%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내 삶이 100%라고 쳤을 때 30%가 최대입니다. 나머지 70%는 여러분들 육체에 저장되어 있는,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내 삶에서 30%만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30%도 통제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냐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